자, 정말 공분해 주십시오.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잡았다 장현맨. 아 진짜 이게 저희가 한번 다뤘었어요 이거. 네, 전에 한번 소개드렸습니다. 전국의 음식점이나 카페에 무작위로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소개가 됐었냐면 식사를 한 것처럼 속이고 내가 장염에 걸렸다. 당신네 음식 먹고 장염에 걸렸다라면서 합의금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장염맨이 됐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붙잡혔 상태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려 1년 반 동안입니다. 전국의 음식점, 카페, 반찬가게 수백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탈이 났다. 아이가 먹었는데 탈이 났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처음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공유가 되기 시작했는데 뭔가 비슷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남성이 뭔가 수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봤는데 결국에 잡히고 보니까 그냥 실제로 그 음식을 꼭 먹었던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전화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드러났고 서울 북부지법은 죄질이 중하고 또 주거가 부정해서 도망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아 저 이렇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또 사장님들이 야 너도 야 나도 하면서 이게 막 공론화가 된 거예요, 양 변호사님. 네, 그리고 처음 이제 알려지게 됐던 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김밥집을 운영하는 분의 아드님이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김밥집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밥 먹고 탈이 났다 아이가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뭐 탈이 나서 뭐 좀 손해를 물어놔달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회사의 뭐 법무팀을 동원해서 민형사상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로 취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 글을 쓴 이에 따르면 어머님이 전화를 받다가 쓰러질 정도였다라는 거죠. 세상에 참. 자, 소장님 무려 말이죠. 피해를 입은 이 가게들이 식당들이 전국적으로 70여 군데. 네, 그렇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보낸 업주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지금 갈취가 일어났는데요. 뭐 강원도 원주의 반찬 가게, 좀 반찬 가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너무 좀 얄밉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서울 종로의 김밥집, 강원도 원주의 식당, 뭐 이렇게 소상공인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중 고통을 줬고요. 사실 저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죽으면서 엄마로 뭐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집 음식 먹고 배탈 났어, 탈 났어. 이런 글이 있거나 소문이 있으면 안 시키게 당연하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협박해도 우리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그냥 10만 원 주고 말자, 그렇죠. 20만 원 주고 말자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좀 악질범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백 기자 그런데 이런 피해를 전화를 받은 식당 사장님들 중에 몇몇 분은 야 그러면은 너 영수증 한번 보자. 네. 그래서 맞으면 줄게. 네. 했는데 그러니까 또 뭔가를 딱 들이밀었잖아요. 자기 아래 법무팀장이 있다는 등 아니면 내 후배가 부시장이다 이런 식의 이제 자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칭을 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요. 일단 이제 식당 주인이 좀 의심스러우니까 저희가 영수증을 확인한 다음에 보상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 다 하셨죠. 제가 법무팀장한테 바로 이관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 행정처분 바로 진행하라고 지시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는 자기 장염으로 2주 동안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안산에서 부시장을 역임했던 후배, 사람이 내 후배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거기 괜찮다고 해서 갖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장염으로 고생했다 하면서 협박도 했고요. 또 한 번은 또 자기가 아예 법률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1시간 상담 비용 3천만 원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소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보상이 나올 것 같은데 가게 문 닫으실래요?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사람은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야 진짜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없다 지금 막 혀를 끌끌 차고 계세요 지금. 승희원님. 예,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나쁘네요. 이게 사실 영세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점이 1점 나오거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불이익한 여러 가지에 왔다 갔다 하면 손해가 더 나기 때문에 정말 울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그냥 갚아주는 건데 이 사람 한번 해보고 10만 원 도로네? 야 그러면 다음에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수증 주면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이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머뭇거리네? 그럼 다음부터 이런 행동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가 돈을 어떻게 흔히 말해서 갈취하는 방법을 스스로 공부하고 계획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방금 그랬잖아요. 나 법률 전문가야. 야, 내 밑에 법무팀장 운운하면서 나 진짜 법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얄미워. 실제 법률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예 그렇죠. 안 하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한 아니, 시간에 근데 예, 진짜 법무팀장 예. 뭐 이러면은 당장 솔직히 저도 그렇죠. 겁나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주변에라도 사건 반장 자주 보시는 분들, 사건 반장을 지켜보시면 이런 게 왜 말도 안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으실 것 텐데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에 3천만 원요? 대한민국 대법관 출신도 그렇게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금액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3억 5억 원이라는 얘기도 손해배상은요. 그 사람이 실제 입은 손해를 물어주는 거예요. 배탈 났다고 3억 원을 물어줘야 될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뭐 대기업 회장님한테도 그렇게 안 물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건 반장을 자주 보시면 이런 건 거짓말하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승 의원님 일단 무슨 법무팀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할 때 뭐라고 딱 이렇게 해야 입을 확 닫아버릴 수 있을까요? 네가 그렇게 해라. 아, 해라. 해라. 한번 반말로 해봐라. 해야 되나요? 예? 반말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업주의 그 양식에 달려 있는데 저는 예.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할지도 앞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아픈 만큼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영세업자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절대로 그 마음을 이렇게 졸이지 마시고 분명히 영수증 있으면 영수증 한 번 더 제출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과감하게 전화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사람들 2번 이상 전화 안 할 것 같아요. 이 관련 기사에 실제 피해를 입을 뻔했던 식당 사장님이 직접 댓글을 남겨놓으셔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야 젊었던 터라 대번에 눈치를 챘지만 어르신 사장님들은 꼼짝없이 당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식당과 카페 두 곳을 운영하는데 사장이 같은 줄 모르고 또 사기를 치지 뭡니까? 제가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 이런 놈들 다 대포 통장 써서 못 잡습니다라고 하더군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한 사건 프로에 이게 공개가 되고 또 저희 사건 반장에서도 뭐 알려드리고 하면서 그때부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은 거죠.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